카페인 추출과 분리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페인 분리와 추출 실험의 실험 이론 강의를 맡은 화학과의 김동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카페인이라는 물질은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카본, 질소,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같은 질소, 수소, 나이트로젠 같은 화합물로 원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고요. 흰색 바늘 모양의 가루 형태, 고체 형태의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카페인들은 주로 이제 커피나 초콜릿이라든가 홍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오늘 실험은 홍차에 함유된 카페인을 분리하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기화합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일단 추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과 그 다음에 물과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합물에 어떤 혼합물 중에 어떤 성분들은 유기용매에 많이 잘 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화합물들은 물에 잘 용해되는 그런 성질을 갖는 그런 화합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별 깔때기라는 그런 초자를 이용해서 물과 그 다음에 유기용매, 여기서는 유기용매를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과 유기용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런 혼합물을 집어넣어 준 뒤에 흔들게 되면 유기층에 잘 녹는 그런 화합물들은 유기층에 모일 거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그 화합물들은 물층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질들 간의 분배 계수 차이, 용해도 각각 솔벤트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추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출의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그러면 아주 유기화합물 중에 대표적인 벤조산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NaCl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화합물들이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두 개의 혼합물들은 특히 벤조익 액시드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유기용매에 아주 잘 용해가 될 거고요. 유기물질이니까 유기물질은 유기용매에 잘 용해가 되겠죠. NaCl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물층에 아주 잘 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물층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분별 깔때기에 집어넣고 흔들어줘서 다 용해를 시킨 다음에 이게 층을 분리를 시키면 유기층에는 벤조익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층에는 다음과 같이 NaCl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이 아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코크를 열어줘서 유기층만 선택적으로 분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벤조익 액시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벤조익 액시드와 그러니까 벤조산과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사놀이라는 화합물들이 섞여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똑같이 고체 화합물인데요. 벤조익산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과 같은 이런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사놀은 다음과 같은 이런 알코올 계열 화합물입니다. 둘 다 유기 화합물들이죠. 만약에 이런 두 유기 화합물들은 예를 들어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기 위해서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물이 섞여 있는 곳에 두 개를 녹였을 경우 둘 다 유기화합물이니까 다 어디에 녹겠죠? 물층에는 안 녹겠죠. 물층에는 안 녹고 전부 다 메틸렌 클로라이드 유기층에만 녹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 그러면 다 섞여 있어서 분리가 안 될 건데 한쪽은 물층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물층으로 이동이 안 된다면 분리하기가 힘들겠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개의 용해도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염기라든가 산을 첨가해서 어떤 pH를 조절을 해서 유기화합물들의 용해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벤조익 액시드는 산이죠. 유기산입니다. 유기산. 아세트산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NaOH를 집어넣어서 염기를 집어넣어서 산염기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벤조에이트라는 화합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니까 염 화합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염 화합물로 바뀌게 되면은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클로헥사놀과 그 벤조산을 분리하는 방법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분별 깔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벤조산과 사이클로헥사놀이 같이 섞여 있을 때 이 두 물질은 전부 다 유기층에 다 녹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NaOH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산염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사놀에서는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벤조익산만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벤조에이트 솔트 화합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트 화합물이 형성이 되면 이 화합물들은 염이니까 물층의 용해도가 물층으로 주로 물층의 용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헥사놀은 사이클로헥사놀은 유기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용해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유기층에는 사이클로헥사놀, 물층에는 벤조산을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조산이라든가 벤조산이 NaCl과 섞여 있을 때는 그냥 저희가 보통 물과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이용해서 추출법을 이용해서 쉽게 추출할 수가 있지만 똑같은 유기화합물일 경우, 유기화합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산염기 pH를 조절을 해서 요 한쪽 화합물의 용해도를 물에 대한 용해도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카페인 추출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카페인이 홍차라든가 커피에 있는 경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염을 이루면서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물에 잘 추출돼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과 결합된 이런 암모늄 염이 중간중간 화합물마다 이렇게 양성자가 붙어 있는 이런 염의 형태로 카페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기층으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추출법을 이용해서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얘를 유기층으로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상태로 한다면 얘는 전부 다 녹차나 홍차나 커피에서 커피가 물에 용해돼서 용해돼 나오는 것처럼 다 물층으로 가는 것을 막아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아주 약한 탄산칼슘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염들이 전부 다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산이 다 제거가 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성의 차지가 전혀 없는 이온성 화합물이 아닌 그런 카페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야만 유기층으로 다음과 같은 이런 카페인이 메틸렌 클로라이드 층으로 유기층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차에 있는 다양한 불순물은 물층으로 가게 되고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유기층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유기층을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카페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실험 방법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은 실험 도중에 NaCl을 첨가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솔팅 아웃 이펙트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분별 깔때기 아래에는 카페인이 녹아 있을 거고 위층에는 주로 물층이죠. 물층에 다양한 화합물이 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첨가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잘 그 분별 깔때기 이용해서 이렇게 익스트랙션을 추출을 했다 하더라도 카페인이 물층에도 좀 녹아 있게 돼요. 물층에도 좀 녹아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NaCl을 더 추가적으로 첨가를 해주면 물이 NaCl을 녹이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층에 남아있는 소량의 카페인도 더 유기층으로 다 잘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효과를 솔팅 아웃 이펙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유기층으로 더 많은 유기물질이 이동하기 위해서 소금을 NaCl을 첨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실험 방법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인을 추출을 해서 유기층을 이렇게 얻어냈죠. 삼각 플라스크의 유기층을 이렇게 잘 얻어냈는데 이거를 바로 말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소듐 설페이트 황산 나트륨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황산 나트륨을 첨가하는 이유는 황산 나트륨은 아주 유명한 그 물을 잡는 그런 건조제로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유기층을 분리했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소량의 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물을 포함해서 소량의 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소듐 설페이트를 한 2숟가락 정도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남아있는 소량의 물도 다 그 소듐 설페이트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다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하기 위해서 소량의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듐 설페이트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론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실험하는 방법 비디오가 또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온라인 수업을 이용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안전한 실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일반화학 실험은 카페인의 추출과 분리입니다. 다음은 실험 수업을 위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목차입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기구와 시약, 기구들의 사용법, 실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실험 방법,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실험에서 사용할 시약 및 기구들입니다. 홍차를 비롯하여 홍차 내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 중에서 카페인만을 추출해내기 위해 탄산칼슘, 메틸렌 클로라이드, 염화나트륨, 소듐 설페이트라 불리기도 하는 황산나트륨 등 여러가지 화합물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번 실험에서는 다양한 기구와 실험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비의 사용 방법을 올바르게 숙지하는 것이 원활한 실험의 수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실험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실험 기구들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저울의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실험에서 시약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기 때문에 저울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시약을 저울 위에 바로 올려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지만 측정한 시약을 운반해서 넣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약의 무게를 재기 전에 시약을 운반할 유산지나 플라스크를 먼저 올려놓고 0점 버튼을 눌러 유산지와 플라스크의 무게를 반영하지 않도록 0점을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산지나 플라스크를 올려두고 0점 버튼을 누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울의 무게를 표시해주는 부분이 0g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둥근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둥근 플라스크를 고정하는 코르크 받침대와 둥근 플라스크를 함께 올려두고 0점 버튼을 눌러주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메스 실린더의 사용입니다. 메스 실린더는 액체상 물질의 부피를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메스 실린더를 사용할 때에는 메스 실린더 내에 액체를 조금씩 넣어가며 메스 실린더에 표기된 눈금에 해당하는 부피를 실험자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측정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우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험자는 눈금을 바라볼 때 눈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눈금을 위나 아래에서 바라본다면 정확한 부피의 측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실험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실험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실험은 카페인을 추출하고 분리하기 위해 거름종이의 홍차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들을 여과하는 과정들을 여러 차례 걸치게 됩니다. 이러한 여과 과정을 감화 필터라 부릅니다. 감화 필터는 감압이라는 명칭에서처럼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켜 이때 발생하는 여과액에 대한 흡입력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방식입니다. 감압 필터를 해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구들을 배치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뷰은화 깔때기와 감압 플라스크, 감압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기구들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뷰은화 깔때기와 감압 플라스크를 연결하고 뷰은화 깔때기 아래쪽에 위치한 연결홈 부분에 감압 장치의 호스를 연결한 다음 뷰은화 깔때기의 입구에 거름종이를 올려두고 감압 장치의 전원을 켜면 감압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압 필터의 사용에서는 여과를 한 이후에 감압 장치의 전원을 끄는 방식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감압 장치의 호스가 뷰은화 깔때기에 연결된 채로 전원을 끄게 되면 감압 장치가 압력을 낮추어 유지해 주었던 압력 차이가 다시 줄어들게 되면서 여과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감압 장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호스를 뷰은화 깔때기로부터 먼저 분리한 다음 감압 장치의 전원을 꺼주어야 합니다.
실제 실험 영상에서 사용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분별 깔때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게 되면 분별 깔때기 내부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내부의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분별 깔때기 내부의 이산화탄소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게 되는데 이때 분별 깔때기 내부의 압력이 높은 상태이므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서 용액이 같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깔때기의 입구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의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이번 실험에서는 카페인을 녹이는 용매로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는 화합물을 다루게 되는데 이 화합물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이므로 실험 장갑과 보안경 등 기본적인 보호구의 착용을 철저히 하여 피부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마친 뒤 폐 용액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조교의 지도를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숙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실험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ml 비커를 준비하여 50ml의 증류수를 넣고 가열합니다. 다음으로는 홍차 티백을 뜯어 티백 1개에 담긴 홍차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앞서 가열한 50ml의 증류수가 홍차를 우려내기 적절한 온도가 되면 여기에 홍차 티백과 탄산칼슘을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탄산칼슘을 넣어주는 이유는 홍차에 포함된 유기산들을 중화시켜 유기산들을 염으로 만들어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실험은 홍차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카페인만을 추출해내는 실험이기 때문에 유기산은 쉽게 말하면 홍차에 포함된 불순물이 되겠습니다. 홍차를 충분한 시간 동안 우려낸 다음에는 뜨거워진 용액을 식힌 뒤 홍차 티백을 핀셋이나 손을 이용하여 눌러짭니다. 눌러짠 홍차 티백은 버리고 남은 용액은 감화 필터를 합니다. 감화 필터를 통해 걸러진 여가액은 분별 깔때기에 옮긴 뒤 메틸렌 클로라이드 20ml와 염화나트륨 포화 용액 5ml를 분별 깔때기에 함께 넣고 뚜껑을 닫은 후 2분 이상 흔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염화나트륨 포화 용액은 물층에서 메틸렌 클로라이드 층으로 카페인이 원활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물에 잘 녹는 염화나트륨과 같은 염을 녹임으로써 카페인과 같은 유기물들을 수용액상에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게 해줌으로써 추출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주의점을 말씀드렸듯이 분별 깔때기 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줄 때 깔때기 입구가 주위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깔때기를 세게 흔들면 에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멀전이란 액체가 다른 용액에 작은 방울처럼 퍼져 있는 용액이란 뜻으로 보통 정의가 되는데 쉽게 말해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가 만드는 불안정한 상태의 용액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혹여나 분별 깔때기를 너무 세게 흔들어서 에멀전이 생겼다면 깨끗한 유리막대를 사용하여 에멀전 근처를 조심스레 저어주면 됩니다. 두 가지 용액이 담긴 분별 깔때기를 스탠드에 고정시키고 잠시 기다리면 아래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층, 위에는 수용액층으로 분리되게 되는데 아래에 있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층만을 조심스레 비커에 받아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용액층에 다시 메틸렌 클로라이드 20ml, 염화나트륨 포화 용액 5ml를 넣고 같은 과정을 2에서 3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렇게 얻은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에 황산 나트륨을 넣고 감화 필터를 합니다. 여기에서 황산 나트륨은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로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에 추출되어 나온 소량의 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화 필터한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을 감압 증류하면 용매인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제거되고 카페인만 남아있게 됩니다. 감압 증류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용매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감압 증류를 위해서는 증발기라는 장치를 사용하며 이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둥근 플라스크에
용액을 담아 사용합니다. 따라서 둥근 플라스크의 무게를 미리 알아야 하므로 용액을 넣어 가마 필터하기 전에 빈 둥근 플라스크의 무게를 미리 측정하여 그 무게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막 증류를 마친 뒤에는 카페인이 담긴 플라스크의 무게를 측정하고 앞서 기록한 빈 플라스크의 무게를 빼주게 되면 그 값은 카페인의 무게가 되므로 홍차에 담긴 카페인 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마치고 실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실험에 대해 고찰하여 보고서에 언급하셔야 할 문항들입니다. 실험 방법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함께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을 공부하여 생각한 부분들도 함께 작성해 주신다면 더 양질의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학 실험 과목 카페인의 추출과 분리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ml 비커에 증류수 50ml를 준비합니다. 핫플레이트 위에 증류수를 올려두고 가열을 시작합니다. 홍차 티백 1개에 담긴 홍차의 무게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홍차의 무게를 잴 때에는 웨잉 디시의 무게가 포함하지 않도록 웨잉 디시를 먼저 올리고 0점을 잡은 후 홍차의 무게를 잽니다. 이어서 홍차 티백에 함께 넣을 탄산칼슘 0.4g의 무게를 측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차 티백과 탄산칼슘 0.4g을 가열 중인 비커에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탄산칼슘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핫플레이트에서 가열 중인 비커를 상온에서 식혀줍니다. 용액이 충분히 식은 후 홍차 티백을 꺼내 손이나 핀셋을 사용하여 눌러 짭니다.
뷰너 깔때기에 감압 플라스크와 감압 장치를 연결합니다. 다음으로는 뷰너 깔때기에 거름종이를 깔고 감압 장치에 전원을 켠 후 거름종이에 증류수를 뿌려 밀착시킵니다. 홍차 용액이 거름종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부어줍니다. 이어서 소량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비커에 남아있는 용액을 씻어 여과해 줍니다. 감압장치에 전원을 끌 때에는 뷰너 깔때기에 연결된 호스를 먼저 제거한 후 전원을 끕니다. 비이커 2개를 준비하여 거른 홍차 용액과 함께 넣어줄 메틸렌 클로라이드 20ml와 NaCl 포화 용액 5ml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분별 깔때기를 준비합니다. 현재 분별 깔때기의 모습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분별 깔때기를 사용할 때에는 콕의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잠겨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 줍니다. 분별 깔때기에 콕이 잠긴 것을 확인한 후 거른 홍차 용액과 메틸렌 클로라이드 20ml, NaCl 포화 용액 5ml를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NaCl 포화 용액을 같이 넣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별 깔때기 용액을 넣은 뒤에는 뚜껑을 닫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줍니다. 용액을 섞어주는 중간중간마다 분별 깔때기의 콕을 열어 발생하는 기체를 제거해 줍니다. 이때 콕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분별 깔때기를 너무 세게 흔들어주면 보이는 것 같이 에멀전이 발생됩니다. 에멀전이 발생 시 분별 깔때기의 뚜껑을 열고 유리막대로 에멀전 근처를 조심스레 저어 제거해 줍니다.
스탠드에 분별 깔때기를 세운 뒤 잠시 기다려 층이 완벽히 분리되면 콕을 열어 메틸렌 클로라이드 층만을 분리하여 비커에 담습니다. 소듐 설페이트 2스푼을 조금 전에 걸은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에 넣고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여기에서 소듐 설페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둥근 플라스크의 무게를 재겠습니다. 둥근 플라스크의 무게를 측정할 때에는 코르크 받침대를 사용합니다. 코르크 받침대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도록 코르크 받침대를 먼저 올려두고 0점을 맞춘 다음 둥근 플라스크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둥근 플라스크에 뷰너 깔때기를 연결한 후 전원을 켜 감압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그 다음 뷰너 깔때기에 거름 종이를 깔고 이번에는 증류수가 아닌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뿌려 밀착시킵니다. 뷰너 깔때기를 거름 종이에 밀착시킨 후에는 카페인이 담긴 메틸렌 클로라이드 용액이 거름 종이 밖으로 가지 않도록 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소량의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비커에 남아있는 용액을 씻어 감압을 마저 해줍니다. 다음은 감압증류 장치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압증류 장치는 압력을 낮추어 용액에서 용매를 빠르게 제거해주는 장치입니다. 감압증류 장치에 둥근 플라스크를 연결하여 용매인 메틸렌 클로라이드가 둥근 플라스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해줍니다. 메틸렌 클로라이드가 모두 제거되면 감압장치의 전원을 끄고 둥근 플라스크를 분리한 다음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름 수건으로 잘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둥근 플라스크의 무게를 측정하겠습니다. 카페인만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 지금의 무게에서 먼저 측정했던 비어있는 둥근 플라스크의 무게와의 차이를 계산합니다.